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 흉터 치료, 그 중에서도 시술 주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나타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진료를 이제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제 방에 와서 선생님, 제가 다른 병원 가거나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부분 한 4주 정도 간격으로 한다고 하던데 선생님 왜 이렇게 치료 간격을 좀 늘리시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전에는 4주 간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글로도 배우고 또 환자들한테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시술 간격을 늘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베룩을 사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 먼저 주베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흉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흉터는 핵심적인 세포가 바로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섬유화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들은 평소에는 가만히 잠들어 있죠. 제가 하는 역할은 사실은 이 잠들어 있는 섬유화 세포를 잠에서 깨우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깨우느냐? 피부에 의도적으로 제가 상처를 내는 겁니다. 프락셀, CO2 프락셀, 바늘 고주파인 버추 RF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에 계획된 상처를 내게 됩니다. 이 상처를 내게 되면 첫 번째, 상처의 단계 첫 번째 염증기라는 단계가 생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증식기라는 단계로 바뀌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성숙기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상처를 입으면 우리 스스로 좋아지잖아요. 그 상처를 입었을 때 균도 좀 일부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염증기에는 처음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들어와서 균들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이런 염증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상처를 입었으니까 약간 살이 파였겠죠. 그 부분을 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빨리 영양을 공급해서 혈관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식기가 되게 되면 특히 섬유화 세포들이 아주 급격하게 활성화돼서 콜라겐 섬유들을 쫙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상처가 푹 파였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상처 열어봤더니 되게 살은 차긴 찼는데 꼭 순두부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한 살이 찬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부러 살이 좀 튀어나왔고요. 즉 이런 증식기 때는 이것저것 생각 거 없이 우리 몸에서 섬유화 세포들이 콜라겐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순두부처럼 약한 콜라겐 덩어리일 뿐이죠. 이 현상은 보통 한 3주에서 4주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성숙기, 이 순두부처럼 조각조각 나 있는 어린 콜라겐 섬유들이 서서히 결합을 통해서 모양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밧줄을 보면 그 각각의 섬유들이 꼬이면 이래서 큰 줄기를 만들게 되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각조각된 콜라겐들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고 꼬이면 이렇게 되고 점점 텐션, 힘을 가지는 정상적인 콜라겐 섬유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숙기죠. 보통 수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도 형성됩니다. 즉 해당 부분의 상처를 통해서 단단한 조직, 피부, 진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흉터 치료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증식기, 물렁물렁 하더라도 콜라겐 만들어내는 게 4주 간격이라고 했죠? 이것만 해도 최소한 4주 이상 간격은 둬야 됩니다. 성숙기는 뭐라 그랬죠? 약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린다고 했죠? 즉 우리가 새롭게 의사들이 레이저를 쏘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콜라겐들이 성숙하게 꼬임을 생기고 단단한 조직, 피부, 진피로 바뀔 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전에는 선생님도 4주 간격으로 했잖아요 라고 했던 이유는 이전에는 프락셀 레이저를 여러 가지 썼다 할지라도 좀 부드럽게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숙기도 상당히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좀 부드럽게 약하게 했을 때는 기간이 짧아지고 좀 확실히 양을 늘리거나 강하게 하면 이 간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편은 아닌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좀 충분히 사용하고 주베룩도 충분히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제가 옛날에 레이저로만 할 때는 저도 4주 간격으로 했었고 주베룩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등장했어요. 제가 주베룩 거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저도 한 번 시술할 때 약 회당 5에서 10mg 정도를 사용했죠.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주베룩도 이전에 여러 가지 나왔던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구나 하라고 포기하려다가 그래도 제가 이전 레이저 썼을 때보다는 효과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좀 늘려봤죠. 30mg, 50mg 쓰다 보니까 결과가 또 좋아지게 되고 환자가 쌓이게 되고 환자가 쌓임으로써 조금 더 텀이 길게 왔던 환자들이 결과가 좋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주베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요즘에는 10mg, 50mg, 70mg 쓰다가 요즘에는 거의 150에서 200mg 쓴 지가 한 2, 3년 됐어요. 이렇게 양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주베룩이 생각보다 피부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그 가루가 남아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베룩이 젖산 형태의 가루죠. 이 젖산은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죠. 이 젖산 덩어리가 서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돼서 점점 녹아서 없어지는데 크기는 작아지언정 피부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즉 섬유아세포가 일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굳이 우리가 또 2차 치료를 강하게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복합 치료를 하면서 주베룩 양을 좀 늘리다 보니까 시술 텀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이론적인 배경, 의사가 또 실제 시술한 경험 플러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는 환자로부터도 배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학생분들이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그리고 간혹 치료받는 직장인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직장 때문에 다운타임 때문에 1년에 많이 못 받습니다. 그냥 6개월 정도 간격을 받을게요 라고 하는 분들, 또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주베룩 쓸 때도 한 3개월 간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회차, 2회차 오시다가 환자분들이 조금 약속을 안 지키시고 5, 6개월마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왜 3개월 차보다 6개월 차 때 더 살이 많이 차는가? 이 모든 것을 조합해 보니, 그리고 이런 것들 수천 케이스 쌓이다 보니까 레이저를 조금 강하게 쓰고 또 주베룩 볼륨을 일반적인 양보다 좀 많이 한 150에서 200mg 정도를 쓰게 되면 12개월까지 맥시멈이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 계속 콜라겐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분은 치료 전, 치료 후인데 개인 사정 때문에 저한테 6개월이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1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그러면 사진이 3장인데 치료 전 1회차 사진, 2회차 사진인데 2회차 사진이 조금 더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처음에는 3개월 간격 오셨다가 두 번째는 개인 사정으로 5개월이 또 오셨어요. 조금 더 기다리니까 동일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더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명 더 보시죠. 여자분이셨는데요. 자, 치료 전 1회차, 2회차. 자, 치료 전에서 처음에 1회차 결과 보시면 아직 결과를 잘 모르겠죠? 약간 흉터가 좀 커져 보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치료하고 좀 지방 머리 좋으신 분인데 개인 사정 때문에 1년이 또 오셨어요. 어떤가요? 거의 비슷한 치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차보다 1년 차 때 엄청 효과가 좋은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1년이 또 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치료 기간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져도 그래도 6개월 넘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효과도 봐야 되겠지만 치료 기간을 본다면 6개월 정도까지 간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니까 확실히 동일한 치료를 했을 때 섬유아세포가 계속 일을 하고 또 이런 새로운 콜라겐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6개월 정도 간격이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스킬을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런 복잡하게 하는 복합 치료를 보통 5회 정도 하고 있고요. 보통 5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이런 복합 치료를 하자고 합니다. 시술 간격을. 그런데 이전보다 섬유아세포가 활성화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천천히 떨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시간 지날수록 섬유아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는 건 맞죠. 마치 말이 달리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계속 달리지만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내가 채찍질 안 하면 조금씩 속도를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복합치료와 복합치료 사이 중간에 살짝 한번 자극을 줍니다. 보통 MTS라는 걸로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MTS 대신 CO2 프락스를 쓰기거나 또는 버추얼 F를 쓰기도 합니다. 즉 복합치료 정도의 강도는 아니지만 가볍게 한 가지 정도의 레이저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월 간격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MTS, CO2 레이저를 중간에 한다고 치면 사실은 2.5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이고 6개월 간격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그 간단한 치료 포함하면 사실 3개월 간격이죠. 그래서 강하게 약하게 총 9번을 치료하게 되는 거고 실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거는 2.5에서 3개월 정도 간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흉터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술 간격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베룩, 올리디아, 스컬트라가 만약에 생산이 중단됐다. 그러면 저는 다시 옛날처럼 레이저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는 환자분한테 4 내지 6주 간격으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으로는 좀 모자랄 거면 5번 정도 하면 한 5에서 10% 정도 살 거고, 이 사이클을 아주 여러 번 돌아야 됩니다. 실제 환자분이 흉터가 좋아지는 데는 실제 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조삼모사죠. 제가 하는 시술텀은 제가 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무조건 제 방식이 옳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시술 기간을 찾은 겁니다. 자, 여드름 흉터 치료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좀 많이 실망도 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좀 고민되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